화요일 저녁은 항상 바빴다. 특히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 5월에는 보통 5시 30분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동호회 모임이 저녁 식사를 겸했기 때문에 요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4년 된 내 동반자는 내가 떠나기 전에 항상 막판에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나 자신의 투쟁이었다. 아내 말로는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고 극심한 호르몬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임신 중이었지만 그녀는 나는 여전히 내가 결혼했던 매혹적인 여성이었고 이제는 곧 다가올 모성애의 빛을 더했다. 단 하룻밤이라도 그녀를 떠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내 눈에 완벽했다. 키 160cm의 몸무게 50kg. 옅은 갈색 머리와 아름다운 푸른 눈. 그녀의 외모는 내게 완벽했지만 나는 그녀의 외모 이상으로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6시 10분까지는 집을 나서야 했다. 나는 회의에 정시에 도착해야 했고 그것은 빠른 샤워, 옷 입기,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보통 나는 11시가 넘어서 심지어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오늘 밤 회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서둘러 샤워를 마친 후 나는 바지와 스포츠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부엌을 지나 차고로 향했다. 나는 아내의 목덜미에 가볍게 키스하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볍게 쥐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녀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회의를 빼먹고 싶었다. 아내 때문만이 아니라 차고에 미완성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기 방에 베이비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약 30분이면 끝낼 수 있었고 그런 다음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내 작은 성취를 높이 평가했고 나는 비록 약간 부적절하더라도 칭찬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남자였고 아내의 약간의 아첨은 해롭지 않았다. 차에 앉아 나는 차고 문 리모컨을 켜고 나는 차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잠잠해졌다. 나는 서류 가방을 옆 좌석에 놓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휴대폰, 컴퓨터, 수첩,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차고에서 후진하여 진입로를 내려갔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부엌 창문을 통해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다. 내가 길에 도착했을 때 그녀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내가 기어를 바꾸거나 리모컨으로 차고 문을 닫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고 모든 행동을 멈추게 했다. 나는 전화를 받고 발신자에게 인사하며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불렀지만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전화기 반대편의 목소리는 내가 적시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발신자는 오늘 밤 회의가 취소되었다고 알렸다. 회장인 패트릭과 에버렛, 갑스가 출장을 가야 했고 주요 회원들도 결석했다. 그래서 이번 달 모임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긴급한 일이 없는 한 오늘 밤은 계획이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녁 시간이 비어서 안도했다. 나는 단지 차고로 다시 후진했고 아내의 얼굴이 변함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우리 세 개의 침실이 있는 집의 부엌 창문에 다시 나타났다. 나중에 그녀는 내가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만약 그녀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내가 차고로 들어오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차고에 들어간 후 나는 마침내 차고 문을 닫고 차에 앉아 잠시 긴장을 풀었다. 나는 저녁으로 직접 요리하는 대신 피자를 주문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은 내가 모니터 설치를 마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카메라와 아기방과 관련된 모든 측면은 이미 완료되었고 제외하고 차고에서 몇 가지 연결을 마무리하고 최종 점검을 하는 것. 아기방의 작은 미용 수정은 사소한 일이었다. 구석에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는 작은 크기 때문에 10일 동안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들은 나중에 처리할 것이다. 아내는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아기를 확인하기 위해 아기방 감시 카메라가 편리할 것이라고 무심코 언급했고
이것이 내가 집안을 그에 맞게 배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또한 각 방에 음성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아기 방의 영상 감시 장치 아이디어는 친구의 장비 몇 개를 보고 얻었다. 주 제어 장치는 침실에 있었지만 나는 내가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차고에 보조 제어 장치를 설치했다. 스피커와 비디오 모니터 역할을 하는 낡은 TV가 완비되어 있었다. 이 설정은 집안 어디에서나 아기 방을 유연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언급했듯이 프로젝트는 거의 완료되었고 아내를 놀라게 하고 저녁에 긴장을 풀 수 있기 전에 약간의 조정만 더하면 되었다. 나는 TV 앞에서 긴장을 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내 작업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약 20분 후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음성 라인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각 라인은 개별적으로 제어하거나 내 작업대 위에 5개의 낡은 스피커로 모두 연결할 수 있었다. 나는 거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인상적인 감도로 완벽하게 작동했다. 나는 심지어 안방에서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라이브로 설정하고 신호를 차고로 전달한 다음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비디오 모니터의 배선을 확인하느라 바빴는데 거실 스피커를 통해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전화하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나는 볼륨을 높였고 목소리가 완전히 선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5개의 스피커에 쓴 $12는 정말 좋은 거래였다. 아내는 로저에게 스피커를 통해 70까지 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자기. 그에 대한 응답으로 로저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네, 자기야. 그때 만나자. 늦지 마. 우리는 늦지 않을 거야. 나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아니, 돌아갈 생각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내가 킥킥 웃고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지? 로저는 누구지? 내가 아는 유일한 로저는 수정의 남편인 로저 젠킨스였다. 수정은 아내의 대학 룸메이트였고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와 로저는 잘 맞았다.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아내가 수정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글쎄,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7시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추측을 접어두고 나는 아기 방에 카메라를 켜고 뒤로 기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에는 예비 침실이 나타났고 카메라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퀸 사이즈 침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손님이 올 것이라는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비디오 컨트롤을 조정하면서 나는 카메라를 가장 넓은 줌으로 확대하고 축소했다. 카메라가 천장 근처에 고정된 구석을 제외하고는 침실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설정을 유지하면서 나는 문, 창문, 옷장, 그리고 아름답게 정돈된 침대를 포착한 선명한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내가 만든 음성 및 영상 시스템에 만족하며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꺼내 나는 $150짜리 안락 의자에서 긴장을 풀었다. 아내가 집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차고에는 완벽하게 맞는 차고 버전의 의자였다. 맥주 캔을 거의 다 마셨을 때 나는 피자를 주문하고 아내를 놀라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집 앞 초인종 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잠시 후 아내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로저를 집 안으로 초대하며 밤 10시 30분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아내, 그녀는 그때까지는 완전히 그의 것이라고 그에게 단언했다. 충격은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내의 허스키한 목소리, 내가 우리 침실에서나 그곳으로 가는 길에만 들었던 소리에서 왔다. 그것은 그녀의 매혹적이고 친밀한 목소리였다. 나는 마지막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로저에게 그의 바지에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렸다. 정말 멋져 보여. 그녀가 그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로저는 몇 번의 투덜거림과 신음으로 응답했다.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방으로 돌아오라고. 그녀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아내가 그를 우리 침실로 다시 안내하는 것 같았다.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내 첫 반응은 부엌으로 쳐들어가 로저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듣는 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아내와 나는 깊이 사랑했고 나는 그녀가 나만큼 충실하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다른 여성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나를 놀렸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무해한 외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결코 불륜의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고 우리는 매우 잘 맞는 연인이었다. 그녀는 친밀한 순간에 항상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녀는 자주 오르가슴을 느꼈고 나는 그녀가 다른 신호를 보일 때까지 항상 그녀를 만족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내 오해였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는 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나는 아기방 모니터 화면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로저를 정돈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부드럽게 안내했다. 그를 부드럽게 침대와 창문 사이에 서서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닫힌 옷장 문 앞에 서서 침대 건너편에서 로저를 바라보며 거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내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낡고 다른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가느다란 목을 강조했다. 그녀는 적당히 화장을 했고 낡고 다른 가운과 2개월 전 생일에 내가 그녀에게 사준 하이힐 슬리퍼를 제외하고는 공주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그 하이힐은 그녀의 발을 장식했고 비록 그날 밤 그녀가 그것들을 신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이 그녀의 다리를 돋보이게 한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 이후로 그녀의 옷 밖에서 그것들을 본 기억이 없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그 이후로 그녀의 옷장 밖에서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침대 건너편에서 아내는 똑바로 당당하게 서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롭의 목으로 올라갔고 왼손으로 그의 칼날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단추 하나하나를 풀고 가운이 날리게 하여 로저에게 아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단추를 다 풀고 가운을 닫은 채 그녀는 오른손을 목으로 올리고 양손으로 천천히 가운을 벌렸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서 우리가 가운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한 다음 손을 내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가운이 떨어져 발 주위에 퍼지게 했다. 그녀는 내가 발렌타인데이에 그녀에게 사준 란제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날 그녀가 나를 위해 입어봤던 것이었다. 특별한 날. 나는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여전히 로저와 시선을 유지하며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옛 친구의 멍한 얼굴을 관찰했다. 그는 오늘 밤 아내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녀가 그것을 그에게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더듬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며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라고 언급했다.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옷을 벗었다. 그날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나는 진행 중인 상황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텅 빈 현재로 달려갔다. 나는 조용하고 빠르게 거실에서 일하고 새 SD 카드를 가져온 다음 차고로 돌아와 그것을 모니터에 연결하고 모든 것을 다시 켰다. 화면에는 로저와 내 아내의 이미지가 나타났고 그들이 침대로 다가가 서로를 꽉 껴안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친밀한 행위를 했고 로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찔렀다. 약 15분 후 아내가 뒤로 물러나려 애썼고 화면에서 가슴 아픈 광경을 쳐다보며 나는 일어나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폭력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로저 게리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떠나야 해.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옷을 주워 그에게 건넸다. 그녀가 자신의 것과 함께 그에게 주었던 남은 란제리를 모아 옷장 위에 놓았다. 나는 아내가 서둘러 낡은 가운을 입고 로저가 옷을 다 입기도 전에 침대 시트를 벗겨 그것들을 모아 부엌과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로저는 거기에 있었고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랑스럽고 선율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인사하며 그것이 훌륭했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의 합의 때문에 단 한 번만 말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로저는 그녀의 결정을 인정하고 아마도 옛 추억을 위해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감하는 척하며 단 한 번만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그녀가 그것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로저의 발소리가 문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전에 또 다른 서투른 키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내의 목소리의 초조함과 그녀가 내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가 마침내 그를 문으로 따라갔을 때 그녀의 한숨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는 정말 메스꺼웠다. 나는 낡은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고 이제는 비어있는 침실을 감시 모니터에서 바라보았다. 나는 시계를 흘끗 보고 10시 37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정시에 도착했다. 나는 로저가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문이 쾅 닫히고 나는 아내가 그것이 단 한 번뿐이었고 몇 년 전에 그들의 합의 때문이었다고 대답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내가 남편이자 연인이자 그녀가 인생에서 원하는 남자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표현했고 수정이 이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불륜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로저에게 수정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나는 로저의 중얼거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키스 소리를 들었고 그런 다음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즉시 나는 자물쇠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만약 내가 그때 눈물과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면 아내와 이야기한 후 로저의 목소리의 피곤함이 꽤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는 확실히 재미있지 않았다. 문이 닫힌 후 아내는 예비 침실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아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을 재빨리 철저하게 검사하여 시험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옷을 정리하고 그녀는 복도로 사라졌고 나는 곧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우리 침실에서 나는 그녀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다음 그녀는 나왔고 나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아내가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거의 다 되었다. 나는 그냥 거기 앉아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와 아내의 삶이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나는 단지 상처받았다는 것만 알았다. 혼란스러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때는 아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을 생각했고 다른 때에는 그 변명에 스스로 반박했고 또 다른 때에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아내가 자정 후 언젠가 다른 남자를 필요로 했는지 궁금했다. 나는 지쳐서 깨어나 모든 전자장치를 끄고 차고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아내가 로저와 함께 있었던 예비 침실을 지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나는 방을 흘끗 보았고 모든 것이 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본 것과 똑같았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속으로 신음하며 침실로 들어가 잠든 아내를 흘끗 보고 욕실로 들어가 이를 닫고 용변을 보았다. 나는 옷을 벗고 나는 세탁기에 넣기 전에 더러운 옷 바구니에 그것들을 넣었다. 나는 안을 흘끗 보았고 바구니가 비어 있고 더러운 란제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침대에 올라갔을 때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내 주위에 팔을 감았다. 그녀는 잠결에 내 밤이 어땠는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그녀에게 밤이 끔찍했지만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보통 그녀는 내게 꼭 붙어 있었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누워 있었고
팔을 빼고 몸을 뒤척여 나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즉시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단지 그녀에게서 멀리 굴러가 어둠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날 밤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다. 사실 잠을 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알람이 울렸을 때 나는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고 확실히 출근할 만큼 정신이 맑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서랍들을 열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했다. 아내의 옷장을 뒤지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종이 가방에 깔끔하게 접혀 보관된 물건을 발견했고 몇 개의 스웨터 아래에 로저가 보낸 란제리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 팬티의 허벅지 부분이 찢어져 여전히 축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사에게 병가를 낸 후 나는 전날 밤 녹화된 테이프를 검토했다. 처음에 나는 경험을 다시 떠올리지 않고 테이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빨리 감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처음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는 비디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2개의 복사 키트와 2번의 전화를 걸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날 점심을 먹고 저녁을 거르고 아침에 메스꺼워서 굶었다. 그동안 아내는 4시 30분경 평소 시간에 도착했다. 그녀가 들어와 나에게 키스했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마침내 5시 30분에 나는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고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이었다. 나는 게리에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던 아기 모니터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 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저녁 식사 후에 기다리라고 대답했다. 기계를 켜려고 준비하면서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녀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중국 음식을 제안했고 나는 재빨리 배달을 주문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를 침실로 안내하고 문 뒤에 제어판에서 컨트롤을 지시했다. 나는 소리를 켜두고 그녀와 화면을 통해 소통하면서 방을 돌아다녔다. 비록 그녀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모든 것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비디오 기능을 켜고 그녀에게 기다리면서 보라고 지시했다. 나는 빈 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전날 밤 서 있던 곳에 섰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느린 엉덩이 흔들기를 흉내낸 다음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외쳤다. 게리, 굉장해. 언제 이걸 준비했어? 나는 오늘 오후, 사실은 전날 밤에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미소를 지었고 내가 언제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차고로 데리고 갔다. 나는 내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녀가 외출해야 할 때 아기를 지켜보기 위해 감시 스테이션을 가질 생각이었고 그래서 나는 차고에서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전날 밤을 떠올리며 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 나는 TV에 USB 드라이브를 꽂고 그녀에게 침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화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침실에서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 처음에는 빈 방이었지만 지금은 침대가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나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TV를 켰고 이미지는 즉시 아내가 로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균형을 되찾기 전에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단지 그녀의 눈을 쳐다보고 몇 초 만에 멈추는 장면으로 빨리 감았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다시 화면을 보라고 손짓했다. 그녀가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로저가 자신의 란제리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비록 소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아내가 그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지켜보았고 그러다 그녀가 내뱉는 작은 비명 소리를 들었고 그때 나는 그것이 고통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꼬리로 나는 아내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로저가 그녀를 거칠게 대한 방식을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가벼운 움찔거림도 알아차렸다. 나는 비디오를 멈추고 그녀에게 더 보고 싶은지 물었고 아내는 단지 나를 무력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하고 그녀에게 테이블에 앉으라고 초대했고 나는 그녀 옆 테이블 끝에 앉았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할 수 있다고 중얼거렸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대답했다. 나는 아내에게 설명을 요청했고 그녀가 대학 시절 로저에게 한 약속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나는 그녀가 몇 년 전에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알고 싶었다.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로저는 그가 바람둥이라는 평판을 얻었을 때 데이트했다. 아내는 그녀가 수정과 함께 방을 쓰기 시작했고 로저가 한동안 두 사람 모두와 데이트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수정, 로저, 그리고 자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고 로저와 수정이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고 아내는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로저와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며 더 대담해졌다. 그 대화 중에 그녀는 로저에게 그들이 아직 친밀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임신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내는 로저가 그의 파트너들이 피임약을 복용하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고 그녀가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굴지 않으려는 망설임을 언급했다. 아내는 계속해서 설명하며 그녀와 로저가 다투었고 그녀가 만약 그가 그녀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침대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썼고 그녀는 멈췄다.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 내가 물었다. 약 6년 전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아내는 계속해서 그 메모가 로저와 그녀 사이의 농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2주 전에 로저와 수정에게 그녀의 임신 소식을 알렸고 처음에 축하 후에 로저와 나는 그가 겪고 있던 문제를 보기 위해 그들의 차고로 들어갔다. 내가 방을 나갔을 때 수정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메모가 이때쯤이면 아내는 수정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수정이 그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로저와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바비큐 파티에 가져오려 했던 네덜란드 맥주 상자를 기억했고 특별한 것을 얻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했다. 나는 다른 세 사람을 거기에 두고 혼자 맥주를 가지러 집에 갔다. 내가 없는 동안 수정은 다시 편지에 대해 언급했다. 아내는 로저가 그 편지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는 것에 다시 놀랐다. 나는 아내가 배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꽤 분노했다. 이 모든 것은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났고 우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술이었다. 아내는 내가 돌아오기 전에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로 동의했다. 세 사람은 그녀가 어젯밤 로저를 접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내에게 그녀의 이야기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아내는 움찔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내 다음 질문은 미지급 부채의 수와 그녀가 언젠가 갚은 금액에 관한 것이었다. 아내는 내게 더 이상 부채가 없다고 소리치며 간청했다. 게리,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그것이 일회성 사건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내는 내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며 설명하려는 시도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계획하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나에게 그녀의 말을 믿어달라고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솔직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재촉했다. 아내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일이었고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믿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녀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인정했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내 심장이 아프고 배가 뒤틀렸다. 이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느꼈다. 아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만약 내가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술에 취해 있었지만 술이 깼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때 그녀는 나를 몰랐고 그것이 나를 속이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서 매우 친한 친구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가 술이 깬 후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친구가 된 남자에게 빚을 졌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잠시 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지난 2주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그것을 기대했는지. 아내는 심호흡을 하고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녀를 계속 쳐다보았고 아내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알았어. 게리. 그녀는 그녀가 그것을 기대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짐작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결코 나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고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 상황이 발생했고 그녀는 해야 한다고 느꼈고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녀는 결코 내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심호흡을 하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약 6주 전 회의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했던 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서로를 놀렸고 나는 그녀에게 휴가 때 에서턴에서 만나자고 초대했다. 나는 제안했다. 나는 주말에 놀러 갈 생각이었고 아마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기억나는지 물었고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그것이 멋진 주말이었다고 떨리는 미소로 말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그 주말을 우리에게 멋진 주말로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내가 외쳤다.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말했고 그랬다.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냈고 이번에는 그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가 그 주말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기억나는지 물었다. 그녀는 우리가 춤추러 가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멋진 드레스를 가져왔다고 말했고 우리는 갔다. 나는 그녀에게 산책을 위해 편안한 옷 몇 벌을 입으라고 말했고 그러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며 이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비디오를 다시 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 중간에 있었고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침실에 TV를 켜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장면이 펼쳐졌고 아내는 여전히 로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는 일어나서 침대를 향해 얼굴을 돌렸고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구석에 카메라를 마주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물었고,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흰색 난제리, 발렌타인데이 세트를 입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그것을 선물한 후 입어본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녀에게 그것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것을 입을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하고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췄다. 나는 그녀가 홀리데이인에서 그것을 입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농부 스타일의 드레스와 흰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흰색 면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었는데 아마도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세트였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그날 밤 잠잘 때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나는지 물었다. 그리고 짧은 드레스에서 나는 그녀가 도널드 덕 티셔츠를 입었다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나는 아내에게 주말 휴가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그것을 특별한 날로 언급했으며 로저와의 데이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가진 최고의 세트 중 하나를 입었고 내가 우리를 위해 공유하기 위해 구입한 것을 로저에게 공유하기 위해 입었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내의 어깨가 처지고 그녀는 단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만약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집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전날 밤 회의를 취소한 예기치 않은 전화를 기억했고 그것이 나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 중 하나로 이끌었다. 로저,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 아니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회의에 있어야 할 때 나타났다. 내 연인인 아내는 그를 문에서 맞이하고 그녀가 꼼꼼하게 준비한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녀는 옷을 벗고 몸을 드러냈지만 나는 그녀가 이전에 나를 위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1년 이상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만남이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은 헥터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것은 만남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했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범하고 덜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가 로저를 위해 이전에 특별한 경우에만 나를 위해 강공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고 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로저를 위해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을 거부했고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닦아내기 위해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며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강조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며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로저와 수정에게 전화하여 그날 밤 집에 오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수정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런 다음 그들의 번호를 눌렀다. 수정이 받았고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받는 동안 그날 밤 짧은 회의가 있었다. 아내는 문 앞에 중국 음식을 배달시켰고 비록 입맛은 없었지만 길고 감정적인 밤을 예상하며 억지로 먹었다. 아내는 무심하게 음식을 가지고 놀았고 잠시 동안 나는 그것이 단 한 번의 일이었고 그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녀의 안심시키는 말을 거의 믿을 뻔했다. 약 7시 15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이 상황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하며 로저와 수정을 집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내게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들 각자가 아내에게 암묵적인 이해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로저는 특히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소유욕적으로 보였고 나는 아내가 그 시선을 마주쳤을 때 약간 움츠러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모두 소파에 앉았을 때 나는 아내에게 그들과 함께 앉으라고 손짓했고
수정 옆에 소파를 가리켰지만 그녀는 대신 옆에 있는 자신의 안락의자를 선택했다. 나는 내가 개발 중인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것의 기능이나 본질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 밤, 수정과 로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소환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마침내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음료를 권했다. 모두 동의했고 나는 각자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했다. 수정은 화이트 와인, 로저는 잭 다니엘스와 세븐업. 아내는 임신 중이라 오렌지 주스를 마셨고 내 진토닉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냥 토닉이었다. 나는 TV 근처의 의자에 앉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모두를 관찰하며 나는 마침내 수정에게 물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슨 일이죠? 그녀의 동기는 그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나는 내 질문을 분명히 하며 왜 그녀가 모든 것을 그렇게 힘들게 주선했는지 물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로저는 음료를 마시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고 나는 그를 돌아보며 내가 그가 그것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해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다른 것이 더 있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집중하려 애쓰며 나는 로저에게 그의 평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선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플레이보이는 또 다른 정복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제안했고 그는 대답을 더듬으며 키아누스가 불려갔을 때 전날 밤 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와 데이트하는 동안 차고에 있었다고 언급했고 내가 그의 말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그가 오기 직전에 막 설치를 마친 빈방의 카메라에서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TV를 켰다. 나는 설치 시점을 지적하며 이미지 품질에 대해 언급했고 아내는 얼굴을 손에 묻었고 로저는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정은 매혹적인 미소로 나를 쳐다보며 전체 상황의 목적에 대해 계속해서 물었다. 수정은 다리를 꼬고 발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와 로저스의 평판을 언급하며 대답했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솔직했지만 카나스에서 몇 가지 논평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곧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정은 이것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데 동의했다. 나는 아내를 흘끗 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녀가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내의 친구와 그녀의 남편 로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열쇠 클럽에 참여했다. 그들은 금요일 밤 바니의 브로일러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뒷방에 모였고 각 부부는 그들의 주소, PR가 적힌 집 열쇠를 가져왔다. 그들은 빙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통에 열쇠를 넣었다. 저녁 식사 후 아내들은 떠나 그들의 집으로 갔다. 남편들은 평소의 연인 외에 다른 연인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각자의 집을 준비할 것이다. 그동안 남편들은 법에 따라 열쇠를 뽑을 것이다. 각자는 집 주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집이라면 그는 왼손으로 열쇠를 잡고 다른 열쇠를 뽑고 아내의 열쇠를 자물쇠에 넣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 주소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방금 성관계를 맺었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집이라면 추가 열쇠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 2번만 뽑을 수 있었다. 만약 2번째로 아내의 열쇠를 뽑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 그런 다음 남편들은 주말 약속을 위해 길을 떠나기 전에 한 잔 마셨다. 단 몇 시간이나 하룻밤이 아니라 주말 내내였다. 수정과 로저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키클럽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스윙 관계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로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남자들도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다. 내가 이 세부 사항들을 공유했을 때 방 안은 조용했고 나는 내 동반자들 각자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아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분명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 수정은 가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다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로저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약간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을 듣고 안도했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어젯밤 내 연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아내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고 분명히 우리 결혼에 취약한 상태를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로저가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언급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손에 묻고 로저를 힐끗 보았는데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 중 하나와 함께였다. 나는 필요성을 느꼈다. 밤이 끝나기 전에 그가 내게 보낸 경멸적인 시선에 화답하기 위해. 나는 이 추첨에서 로저가 상으로 간주된다는 내 이해를 공유했다. 모든 아내들은 주말 동안 그들이 높이 평가되는 파트셔를 뽑을 수 있을지 간절히 기다렸다. 당신이 묘사한 것처럼 대학 여학생들이 흔히 하는 것과 유사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내가 최고의 것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로저는 나를 쳐다보며 비웃고 있었고 내가 수정을 보았을 때 그녀는 아내를 쳐다보며 비웃고 있었고 그녀는 의자에 점점 더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며 뒤로 기대어 의자에 앉아 토닉을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꽤 썼지만 내 입이 느낀 맛이었다. 어쨌든 나는 자리에 앉아 침묵이 덮이게 했다. 로저는 여전히 자신에게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수정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긴장감이 더 커지게 했다. 수정은 그들의 합의가 좋은 거래였고 사랑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결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지루함과 피로를 막았다. 그녀는 느슨해지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촉진하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었다. 로저는 평소처럼 단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것이 우리의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침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표현했다. 수정은 우리에게 압박이 없다고 안심시키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격려하며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들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개와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수정의 인내심에 감사했지만 내가 이것을 아내와 논의하지 않았고 다른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나는 스윙이나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표현했다. 나는 나와 아내가 모두 지적이고 지식이 풍부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함께 즐거운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고 공유했지만 더 심각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내 어조가 바뀌었다. 나는 로저가 안전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것이 나를 걱정하게 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가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병 검사는 우리 둘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친밀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이의 잠재적인 전염을 막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했다. 옛 친구들을 보며 나는 배신감을 표현했고 그들 중 누가 나를 더 화나게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당분간 우리의 모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TV를 끄고 USB 드라이브를 빼서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오늘 열지 않은 신문 몇 부를 구겨 불을 붙여 벽난로에서 태웠다. USB를 불 속에 넣은 후 우리는 USB가 있던 곳에 검은 재만 남을 때까지 불이 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다. 나는 로저와 수정 모두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화학물질이 3시간 후 밤 11시에 로페즈에게 전화하기 전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로페즈를 맞이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두 개의 시체를 가리키고 소포가 준비되었다고 확인했다. 로페즈는 그를 위해 무엇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바닥에 있는 두 사람을 가리켰다. 로페즈는 밖으로 나가 다른 7명의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수정을 들어 올렸고 그들이 로저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그들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나는 위층에서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몇 번의 스윙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로페즈는 고개를 끄덕였고 로저는 땅에 놓였다. 나는 특정 지점, 즉 무릎, 발목, 그리고 2개의 민감한 부위를 겨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이 스위프트의 몇 번의 움직임으로 빠르게 끝났다. 아내가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나는 비명 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지만 그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룹은 그를 데리고 갔고 로페즈는 5분 후에 나와 함께 앉아 샘플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로페즈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은 추웠고 아내가 내게 다가와 우리 옛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나는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그들이 멕시코로 가서 몇몇 의대생들의 실습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내가 다시 물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녀에게 로페즈가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들을 없애라고 차갑게 말했고, 그녀의 감정에 대한 내 무관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가 판단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유용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와 육체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나의 이전 약속이 거짓말이었다고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아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이고, 결과가 내가 아버지임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것을 지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었고, 그녀는 우리 아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애인을 갖지 않을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녀가 매우 유용해지도록 할 것이었고, 우리는 저녁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었고, 그녀는 집을 얻고, 그녀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었다. 아내는 나의 이 측면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나도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며 떠났다. 다음 날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주 후, 내가 아기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다. 몇 달 후, 우리는 이혼을 마무리했다. 나는 이혼했고, 2달 후에 내 아들이 태어났다. 나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는 사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합의를 준수했고, 다른 애인을 갖지 않았으며, 나는 우리 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5년 동안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데이트하지 않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아들에게 쏟았다. 로페즈는 의미 있는 감사 선물로 감사를 표했고 내가 준비한 2개의 샘플을 찾으러 온 사람은